오늘 이른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지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농촌에서도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산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마저 구하기가 어렵고 임금도 크게 올라 농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첫 지역 토론회를 전남에서 열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4업에 전남에서는 6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에도 모내기와 밭작물 수확에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농민들은 폭우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논에 나왔습니다. 계속 밀려 있으니까요. 기계는 이제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도 많이 없고. 모판을 가득 실은 이항기가 바쁘게 움직이자 논에는 어느새 어린 모가 가득 심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빗속에서도 모내기를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근 밭도 양파순을 자르는 작업에 분주합니다. 출하 계약을 맞추려면 하루가 급해 궂은 날씨에도 밭에 나왔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농협이 일손 돕기 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을에 거의 노인네들이에요. 비알라 오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죠. 농민들은 올해도 풍년을 기원하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에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건설 현장뿐 아니라 이제 농촌에서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산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영농철에는 외국인 인력마저 구하기가 어렵고 임금도 크게 오르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모를 심기 전에 모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항기에 모판을 올리고 이항기에 올라타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윤호 씨와 함께 모내기에 나선 이들은 모두 3명.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쪽 나라 어디서요? 일하는 거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일손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일이 많은 영농철에는 외국인 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내기하고 이런 양파, 마늘 이런 게 많이 겹쳐서 지금 인부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라 인부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인근 밭에는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작업에 나선 사람들 15명 가운데 10명이 외국인입니다.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높은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하루 인건비는 13에서 15만 원으로 3년 전보다 3, 4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담이 크죠.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은 싸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또 농자재 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10일 전 예약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약이 됐어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가 버리기도 합니다. 지난 17일에는 인력 중개업자가 인력 배정을 두고 다투다 농민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까지 배정받고 있지만 농촌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과 높은 인건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4업에 전남에서는 6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목포대학교와 목포해양대, 초당대 등 6개 대학이 자체 혁신안 등을 마련해 예비 신청을 완료했으며 교육부는 이달까지 전국에서 10개 내외 예비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30은 학령 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08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한편 군공항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늘 한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공항 반대 측의 편파적인 한평군수를 규탄했습니다. 범대위 대표 등 10여 명은 이상익 한평군수가 지난달 8일 군공항 유치에 대해 중립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궐기 대회 이후 전투 비행장 반대 의견 표시 현수막을 집중 철거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수의 월권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찰이 고공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간부를 진압봉으로 강제 진압한 뒤 연행하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한국노총은 경찰서를 찾아 과잉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7m 높이 철탑에서 시위를 하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4명의 진압봉을 맞고 쓰러집니다. 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지철소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철탑에 올랐습니다. 에어매트 설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강제로 디스갑을 채워 연행된 금속노조 김만재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공농성 철탑이 세워졌던 곳, 바로 옆에는 천막 한 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03일째, 노동자들은 고용을 승계받은 회사가 제대로 된 임금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임금은 2018년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만 해도 벌써 4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진압이 이뤄진 날은 노조와 회사 대표 간의 첫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조는 경찰 측에 노사협의 일정을 알렸지만 진압이 강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정글도와 새 파이프를 휘두르는 노조를 대체 경찰이 이보다 더 어떻게 친절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위험한 환경에서 이 보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곳 순천 경찰서 앞에 모여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엄혹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경찰은 디수갑이 채워 연행했던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진압에서 머리를 다쳤던 김준영 사무처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김 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은 절반 이상의 시군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그 상황이 심각한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첫 지역 토론회를 전남에서 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2004년 200만 명대, 2017년 190만 명대가 무너진 전남 인구. 지금까지 181만 명대까지 떨어졌고 180만 명대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전남을 비롯한 지역은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 지난 4월 지방소멸 대응연구 TF를 발족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첫 지역 토론회를 전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지에서 그 모델, 어떤 답안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지역 발전 정책이 SOC 확충 등 경제자본 중심으로 이뤄져 온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교육과 노동, 복지, 문화와 같은 인적, 심리적, 사회적 자본 축적에 비교적 소홀했다는 겁니다. 또 인구 감소를 당장 막기 어렵다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같은 이민 정책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제는 인적 자본이랄까요? 심적 자본이랄까요? 사회적 자본을 동시에 확충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중앙의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방시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 영향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국회 차원에서 많이 반영을 해주면은. 전남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소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전라남도와 지방 소멸 대응을 비롯한 현안 공동 연구와 정책화 등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 퍼플섬 라벤더꽃 축제에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퍼플섬 라벤더 정원은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0만 송이 보라색 프렌치 라벤더 꽃이 피어나서 치유와 힐링의 장소가 됐습니다. 진도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도 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기관 공모 사업에 진도 전남병원이 선정돼서 전문의가 배치되면서 가능해졌고 7월부터는 입원실과 병동도 함께 운영됩니다. 해남 황칠나무가 제61호 지리적 표시로 등록됐습니다. 해남 황칠나무는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역사 속 유지,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과 제조 방식 차별화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우리 지역 바로 알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목포 역사와 이야기 강좌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강좌는 지역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서 목포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제39회 전라남도 으뜸 한우 경진대회가 우량 한우 선발대회와 한우 고급육 품평회로 나뉘어 9월에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우량 한우 개량 가속화와 대회 활성화, 한우 농가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시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지난해 열린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서 완도군 박지훈 농가가 대통령상을 받는 등 다수 농가가 우수상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공부하지 않는 아들을 훈계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밤 11시 5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진도군 팽목항 선착장 인근 해상에 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추락 현장을 목격한 주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만 강조하는 대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위생 점검과 가격 단속 등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 바가지 관련 보도는 한 유튜버가 나비 축제장 인근 노점상의 바가지 요금 실태 등을 방송한 것을 MBC 등에 후속 보도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 전라남도 도민 인권 헌장 제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도민 인권 헌장은 도민 인권 보장과 증진이 도정 핵심 가치임을 표명하고 인권을 통해 지속 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 위기 등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헌장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권헌장 도민 대표단 1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박물관 수집 소장품 공개전을 8월 말까지 개최합니다. 농업박물관은 1993년 개관 이후 수집한 소장품 중 문화적 가치가 높고 선조의 생활상을 실감할 유물 180점을 선정해 전통놀이와 산업, 기록물로 주제를 분류해 전시를 구성했습니다.